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자인코리아 장행닷컴 행정사 사무소의 정만희 행인사입니다. 최근에 법무부가 발표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F6 비자를 가지고 계신 국민의 배우자에 대해서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 그 성년에 대해서 이제 F2 15, F2 15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전에도 논란이 좀 됐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국민의 배우자는 아시겠지만 F6-1이 이제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이제 받는 비자입니다. F6-1으로 이제 결혼 생활을 영위하다가 이제 어떤 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면 실제로 F6-1 비자가 만료되는 날 이제 더 이상 연장이 힘듭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건 어떤 거냐면 그 두 분 사이에 이제 자녀는 당연히 혼인 관계를 혼인 신고를 해야 F6-1을 신청할 수 있고 혼인 신고 이후에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 예.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어요. 부모 중에 한 분이 외국 국적이었는데 이중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라면 부모 중에 한 분이 그렇다면은 이제 어차피 두 분 사이에 태어났기 때문에 국민의 자녀이면서 또 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의 그 국적에 따라서 이중 국적도 같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결혼하고 나서 FX1을 비자 받고 혼인 생활 중에 자녀를 출산을 했고요. 근데 자녀를 출산했는데 부모가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한 경우에 실제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외국인 배우자가 갖는 경우에 F6-1에서 F6-2로 비자를 연장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그 외국인 배우자가 이제 이 자녀가 성년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이 외국인 배우자가 영주 자격을 취득하나 영주권을 이제 취득하거나 국민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F5-2가 됩니다. 국민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영주권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에 자녀가 성년이 되면 F6-2 비자가 만료되는 시점으로 해서 비자가 만료돼서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법무부에서 조금 감안을 해서 자녀가 성년이 되더라도 실제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 거주 비자, 이게 신설된 겁니다. F2-15 비자로 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지침을 마련해서 1월 28일부터 금년 1월 28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F5-15 이제 국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거주 자격 비자 변경에 대한 대상이 되는 것은 어떤 거냐? 대상은 국민과의 혼인 관계 단절 후 이게 이제 F6 원래는 원이 혼인 관계가 되고요. 이게 이제 단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절이라는 것은 이혼이라는 얘기고 또는 그 이혼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국민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한 경우에는 이제 양육을 외국인 배우자가 하는 경우는 F6-2 비자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녀가 태어났고 이후에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분에게 F6 이제 3를 줍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F6-3는 배우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연장을 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이 F6-3를 계속
이제 부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F6-3는 이제 논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사망해서 받는 비자가 F6-3이기 때문에 자녀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비자는 계속 영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F6-15에 해당하는 거는 F6-2만 제한이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해드렸죠. 혼인 관계가 단절 후에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이거는 조금 애매해요. 예. 이 표현 자체가 좀 그런데요. 혼인 관계 단절 후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보다 국민과의 혼인 관계에서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는 후 혼인 관계 단절한 경우라고 보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성년이 될 때까지 국내에서 중요합니다. 국내에서 양육한 외국인 부모일 것, 부 또는 모일 것. 자,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자, 첫 번째 좀 닦고 진행을 할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조건을 잘 봐야 됩니다. 조건. 왜? 조건을 봐야 이제 거기에 관련된 그 자격 사항들이 어떻게 되느냐를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죠. 이제 요건이나 조건 뭐 동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요건이 충족을 해야 됩니다. 혼인 관계 처음에 할 것, 그러면 처음에 F6-1으로 받을 것. F6-1이라는 거는 이제 첫 번째죠. 이제 혼인을 했다는 거죠. 혼인. 법적으로 혼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혼인이 될 것. 그럼 두 번째,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것. 그러니까 혼인을 하고 나서 출생한 자녀, 한국인 배우자,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고 성년이 될 때까지 또 4번, 국내에서 4번, 양육을 할 것이라는 이 5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국민과의 혼인 관계를 해야 된다. 아, 6번째, 그다음에 단절이 포함이 되겠죠. 6번째, 총 6가지 됩니다. 첫 번째는 국민과의 혼인. 그러니까 F6-1으로 들어오려면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혼인을 해야 됩니다. 혼인신고를 해야 F6-1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혼인이 될 것. 그다음 두 번째로 이 혼인관계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것.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성년이 될 것. 자녀가 성년이 되는 조건이어야 되고 네 번째로 그 자녀를 국내에서 네 번째 양육을 계속을 할 것. 다섯 번째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자녀를 양육을 하고 있는데 혼인관계가 단절. 그 얘기는 F6-2 비자로 연장이 됐을까? 이 6가지 조건을 기본적으로 맞춰야 됩니다. 이 요건을 맞추면 이제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청자 F2-15을 신청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은 F6-2 자격으로 적법하게 합법입니다. 합법적으로 체류할 것, 체류 중일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장애 양육 F6-2 자격 첫 번째, 두 번째 합법적으로 불법은 안 됩니다. 그리고 체류할 것, 체류하고 있을 것 세 번째 이 조건을 맞춰야 되고요. 그럼 두 번째 국내에서 계속하려 체류할 것 이 조건인데 국민의 배우자, 자녀 양육, 혼인 단절 F6-3 이거 혼인 단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배우자의 귀족 사이 한국인 배우자 잘 안 써지네요 정말. 그래도 잘 쓰고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귀족 사유가 있어서 이혼을 했고 그래서 F6-3를 이제 받은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할 것. 자, 이런 비자가 있어야 돼요. F6-1, 2, 3 이런 비자를 가지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이제 합산이 가능합니다. 계속하여 국내에 있어야 돼요. 해외에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이란 표현은 국내에서 체류할 때 계속하여 국내에서 체류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죠. 자, 그 다음에
국내에 생활 기반이 있을까? 신청인 자녀 양육자와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의 신청인으로 봅니다. 자녀의 생활 기반이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인뿐만 아니고 자녀도 국내에 생활 기반이 형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F6 비자를 가지고 계신 분이 이제 그 자녀를 교육시킨다. 내가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 해외에 있는 본국에 있는 그 할머니나 할아버지에 보내가지고 실제로 교육을 좀 받고 싶겠다.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신청인이 힘들지만 자녀를 국내에서 이제 키우면서 예, 그 기반이 생활의 기반이 국내에 있어야 됩니다. 국내에 해외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청인 양육을 하고 있는 F6 이제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와 자녀 모두 신청하는 날 F250를 이제 외국인 부 또는 모가 신청할 때 5년 이내에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자, 최근에 2021년도에 만약에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이제 15년, 이제 21년이기 때문에 15년부터 현재까지 이 5년의 신청을 기준으로서 5년 기간을 봤을 때 최소한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보다 더 많아야 돼요. 그리고 현재 F6를 계속 이제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신청인 외국인 배우자, 혼인 단절된 외국인 배우자 F6-2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자녀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에 신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이내에 그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이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보다 적어야 돼요. 국내에서 체류한 기간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체류하고 있다 해외에 그러면 이제 국내로 데리고 와서 한국에서 실제적으로 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더 해외에서보다 국내에서 더 오래 살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녀 양육 같은 경우는 자녀와 잠시만요. 예. 자녀와 동거하면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은 ing입니다. ing. 예, ing고요. 이건 중이란 뜻입니다. 계속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와 동거해야 돼요. 자녀와 동거하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옷을 사서 뭐 영수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뭐 유치원을 보낸다, 교육을 실시한다 그런 것들이 가장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자녀와 동거하면서 이제 아이가 어리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를 위해서 뭐 한국어 교육을 좀 보내거나 유치원을 보내거나 그다음에 뭐 자녀하고 생활했던 이런 부분들을 증명을 해야지 간단하게 아이의 옷을 샀다라고 증명하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같이 생활하고 있다. 내가 계속 케어를 하고 있다. 만약에 이제 어린 영아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위자료를 이제 양육비를 이제 한국인 배우자한테 받고 있으면서 본인도 일을 해야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자녀의 양육뿐만 아니고 본인도 먹고 살아야 돼요. 추후에 나오겠지만 그러기 위해서 본인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를 타가소에 맡기든지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그 타가소를 맡긴다는 얘기는 내가 이 자녀를 계속 부양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게 오피셜하게 증명이 되겠죠. 단순하게 옷을 사고 있다, 분유값을 사고 있다,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요. 그렇게 양육하고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자격 변경 신청 시기 언제 신청할 수 있느냐? 자녀가 민법상 성년이 되기 4개월 전부터 F6 자격으로 체류 기간 만료일 전까지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자,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입니다. 이전에는 만 18세였는데 만 19세로 바뀌었어요. 만 나이입니다. 만 나이. 그렇기 때문에 20살 대학교 들어가는 때인 그러니까 20세가 한국 나이로 20세가 되는 생일 이전이어야 돼요. 생일 기준으로 해서 4개월 전부터
F62 비자가 끝나는 날까지 이제 신청합니다. 이걸 지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만 19세 때부터 F62 비자가 끝나는 날까지 F5, 15 비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또 이 조건도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냥 아이를 내가 계속 국내에 체류하고 있고 얘를 양육을 하고 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국내 정주하고 싶다. 나는 국내 계속 사고 싶다. 아이하고 국내 계속 생활하고 싶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한 두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품행 단정. 품행 단정이라는 거는 뭐 범법행위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생활 유지 능력은 중위소득의 40%입니다. 중위소득. 그러니까 중위소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전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전체 가구 중에 소득 기준이 있는데 그게 50%에 해당하는 가족이 이제 중위소득인데 2021년 기준으로 해서 통계청이 발표한 중위소득을 살펴보면 1인 가구는 한 명이 살고 있다. 182만 7,831원. 2인이 살고 있다. 308만 8,079원. 3인이 살고 있다. 398만 3,950원이에요. 최소 2인입니다. 2인이. 왜냐면 중위소득 아이하고 나하고 혼자 같이 살고 있다면 2인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이게 중위소득이거든요. 여기에 40%. 그러면 두 명이 살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 한 달에 123만 5,231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라는 거는 이 정도의 소득 이상이 있어야 된다. 꾸준하게 들어오는 소득이 있어야 된다. 2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중요소득 40%는 123만 5,231원. 이거는 제가 다 찾아서 기표해 놓은 거고 지침에는 정확하게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왜냐면 이게 변경되잖아요. 2021년도 기준은 2인 가족으로 해서 중위소득의 40%는 123만 5,231원입니다. 그리고 기본 소양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는 있어야 된다. 자, 아이는 한국에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외국인 학교를 다니든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중고등 교육을 지금은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죠. 그래서 아니면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무상교육은 아니지만 이제 곧 될 겁니다.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은 아니지만 실제로 이제 최소 비용을 납입을 하고 왜 한 부모 가정으로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뭐 해외든지 한국이든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면 되고 중요한 건 지금 F62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가 실제적으로 그 소득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을 하면서 영위할 수 있는데 한국어는 어느 정도 하더라도 이게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상을 이수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 F2 15으로 비자 변경할 수 있어요. 다만 한 가지 더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 외국인 부모가 이제 어머니가 이제 외국인인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나면서 어머님의 출생에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필리핀이 그렇습니다. 필리핀 배우자하고 한국인 배우자 결혼해서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되면 혼인관계 이후에 자녀가 태어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집니다. 다만 어머니가 외국인 배우자가 필리핀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필리핀 국적을 같이 취득해요. 복수국적입니다. 그러면 이 복수국적 같은 경우는 만 18세입니다. 만 18세 이전에 국적에 관련되어서 이제 상실 신고를 해야 돼요. 만약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싶다고 그러시면 만 18세 때 이제 이때는 뭐 대한민국 국적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특별하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필리핀 국적이 없어지는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경우에 만약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필리핀 국적을 취득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만 18세가 되기 전에 생일이 되기 전에
국적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 반드시 알으셔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걸 또 영어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으면 좋은데 우선은 너무 다 나갔네요.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머니들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좀 이수를 해야 됩니다. 다만 신청인 F2, F6-2를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제 한국인 자녀가 중증 또는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에 생계 유지 능력 이 부분들은 좀 이제 면제가 되는데 만약에 중증 질환을 가져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받을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생긴다면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도 면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생계 유지 능력에 대한 면제 조건만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다리나 그 부분들이 아파서 강의를 못 듣는 경우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들을 수 있다거나 그런 조건이나 그런 대상들을 좀 했으면 어떨까라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자, 이제 특례 대상이 있습니다. 이제 원칙적인 거는 이제 만 19세 이전에 F2-15 비자를 기존의 요건을 충족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중증 이제 소득 중위 가구의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소득을 증명을 하면 비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만약의 경우에 1월 28일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그 이전에 자녀가 성년 그러니까 만 19세가 자녀가 이미 이거 시행할 때 이미 19세가 넘었어요.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자녀가 이제 대학교를 다녀서 생일을 지나버렸어요. 근데 그 경우에는 이미 이제 체류 자격을 이제 변경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세 가지 항목에 대한 그런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F1 방문 동거 등 다른 체류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F6-2에서 이제 안 돼서 이제 내가 영어를 가르치고 싶다. E2에 어떤 자격이 있다면 E2 또 E7 비자로 될 수 있다거나 그러면 E7 비자로 어쩔 수 없이 비자를 변경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자녀분이 이제 성년이 돼버리면 F6-2 자체가 이번에 1월 28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미 F6-2에서 이제 F1 비자로 국민의 배우자를 양육할 수 있는 F1 비자로 있거나 또는 이제 그 가사정리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생계 유지해야 되는데 자녀가 이제 성년이 돼서 일을 못하기 때문에 E2 다른 비자나 E7 비자로 변경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기본 체류 자격의 연장 또는 다른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을 했어요. 다른 체류 자격으로 신청을 했는데 자녀가 만 19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불허 처분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체류 자격의 연장 또는 체류 자격으로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이제 비자를 변경 안 했어요. 2020년, 1년 정도 유예를 두는 거죠. 2021년 1월 27일까지 체류 변경 허가 신청을 허용을 합니다. 이런 조건이 해당이 되고 이제 자녀가 성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유에 해당하는데 이 사유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체류 자격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 신청한 사람들은 1번, 2번에 해당할 거고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1년까지 내년 2021년 1월 27일까지 체류 변경 허가를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잘 확인하셔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는 국민과의 혼인 관계를 잇고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돼버리면 이제 성년이 됐어요. 근데 혼인 관계를 단절했어요. F6-1이 아니고 F6-2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 자녀가 성년이 되면 일반적으로 외국인 배우자는 나가야 됩니다.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없는데 이 경우에 특례 규정을 좀 만들었다라는 거고 요건은 이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신청일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F6-2로 자녀를 하고 있으면서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으면서 국내 생활 기반이 있어야 되면서 실질적으로 자녀와 동거하면서 양육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증명이 돼야 되고 자녀가 성년이 되기 4개월 전부터 그 이제 체류 기간 F6-2
F6 투비자가 만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자녀가 성년이라는 것은 민법상 만 19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청할 때는 국내 정주에 필요한 중위소득의 40%, 2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123만 5,231원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기본 소양인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를 이수해야 합니다. 자, 하지만 1월 28일 이전에 자녀가 성년이 돼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번, 2번, 3번의 요건이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하시고 조금 있다가 제가 영어로 번역을 해서 또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현재 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비자 인 코리아 장인닷컴 행사사무소의 장만익 행사입니다. 반드시 네, 좋아요 또는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